이제 남편이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보니까 소파에서 내 부인하고 상대방 남자랑 통관기를 하고, 그래서 불을 켜고서 무슨 일이 하면서 이제 난리를 한번 친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12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주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게 있었죠. 젊은 부부가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막 너무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남편한테 뜬금없이 어디 지역을 가리키면서 거기로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했지. 자기 회사에서도 멀고 이게 굳이 거기로 갈 이유가 없는데, 근데 거기가 뭐 학군이 좋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애처가다 보니까 부인의 말을 따라서 거기에 갔어요. 이제 거기로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뭐 학군도 좋고 깨끗하고 인프라도 좋고 막 너무 좋아서 이제 만족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부인이 나 누구 친구 사귀었어 하면서, 애기 친구들이야 그러면서 왔다 갔다 유치원에서 본 엄마들 사귄 거예요. 그래서 막 소개를 해주고, 이제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공동육아라고 해가지고 젊은 부부들끼리 주말에 같이 놀고 막 같이 캠핑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이 생긴 거죠. 그런 가족이 생겨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부부들이. 그래가지고 공동육아라고 하듯이 뭐 주말에 뭐 주중에나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캠핑 가고 놀러 가고 아이들 재우고 뭐 자기네들끼리 술 한잔 한다거나 막 이렇게 막 친하게 지냈어요. 지냈는데 그때도 이제 술을 한 잔 먹고서 잤는데, 이제 남편이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보니까 소파에서 내 부인하고 상대방 남자랑 통관기를 하고, 그래서 불을 켜고서 무슨 일이 하면서 이제 난리를 한번 친 거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술 취해서 술김에 실수를 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어영부영 하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남편이 부인의 휴대폰을 이렇게 막 봤는데 이상해, 내용이. 뭐가 이상하냐고 하면 보니까 우리 집 아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아파? 같이 병원 가줄까? 그쪽 상대방 남자가. 나중에 그걸 다 이제 알고 보니까 내 부인하고 그다음에 그 상대방 남자는 오래전부터 사귀었던 사이인데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못 한 거죠. 그리고 각자 결혼을 한 거예요. 각자 결혼을 했는데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고, 알고 보니까 내 자식이라고 믿었던 사람 애가 그 상대방의 자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내 남자친구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두고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사를 갔고, 의도적으로 그쪽 와이프한테 접근을 했고, 의도적으로 친해져서 자기 자식과 그 남자친구, 그러니까 부자관계겠죠? 가까이 그렇게 해주려고 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돼서 찾아오셨다가 소송을 하시고 하셨죠. 그거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 이렇게 주도면밀할까? 두 가지인데, 초반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상담만 하면 알거든요. 하나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아요. 의처증, 의부증 이런 분들. 배우자가 바람을 폈대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바람을 폈대. 그래서 이걸 뭐 소송을 꼭 뭐 해야 되거나, 소송을 당했는데 저 사람은 바람을 폈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거부할 거다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변호사 초반에는 정말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 뭐가 이상해, 계속 이상해, 뭔가 계속 이상해, 얘기하는 게 계속 바뀌고, 저 사람은 상대방은 진짜 억울한 것 같고 증거가 없어 이랬을 때 보니까 결국에는 내 의뢰인이 정상적이지 아니었던 부분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어요. 막 자기 와서 억울하대. 막 억울해서 자기 이혼하고 싶어서 미치겠대. 나 폭력당했고 막 폭행당했고 나 부당한 대우 당했고 무시당했고 변호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아 진짜 삶이 힘드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정말 그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의 의뢰인이 유책 배우자야. 바람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나한테 제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숨기고 하다가 제가 뒤통수 맞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되게 배신감 느껴요. 제대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마땅치 않아.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왜 이혼을 하고 싶을까? 그렇게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뭐가 고통스러울까? 얘기하면은 나한테 솔직히 얘기하라고 내가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절대 뭐 외도는 아니래. 외도는 아닌데 친하게 뭐 마음 가는 뭐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배우자가 자꾸 그걸 의심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포장을 해요. 그 나중에 보면은 막 별 증거 다 나와. 되게 민망하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 모든 상황,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의 유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굳이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정통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신흥이 있는데, 전통으로 불륜이 많이 하는 거는 당연히 사내불륜, 그다음에 동창, 예전에 뭐 우리가 아이러브 스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중년분들이 많이 만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호회, 운동 동호회, 동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호회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에는 어떤 게 요즘에는 진짜 제일 많냐면은 오픈 채팅.
오픈 채팅 그거 너무 좀 심한데 요즘에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거의 불륜의 성지라고 불리는 건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은 유부남 유부녀를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미혼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방비하게 노출이 돼 있고 너무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서 많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같이 나의 삶의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너무 많죠. 그러니까 보면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던 행동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제일 큰 게 휴대폰을 사용하는 그 행태가 달라졌다는 거고요. 보통 제일 많은 게 스마트폰에 패턴 걸고 하루 종일 이제 끼고 있어요. 그렇죠? 밤에 잘 때 내가 꼭 껴안고 자거나 핸드폰을 그다음에 샤워할 때 가지고 들어가거나 또 하나는 생활 방식의 차이인데 갑자기 회식이 많고 갑자기 회사 일이 바빠져서 매일 주말에 출근을 해야 된다거나 갑자기 출장이 많아져가지고 외박을 한다거나 그렇죠. 갑자기 어떤 생활 방식에 있어서의 큰 차이가 오면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또 다른 거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외모를 갑자기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배우자들이 막 운동을 한다거나 막 살을 뺀다거나 향수를 뿌리고 막 멋을 부려요. 막 50대 아저씨인데 내가 맨날 막 힙한 모자 막 쓰고 다니고 막 상대방이 그걸 코치를 해줬겠죠. 이렇게 입어 젊어 보이게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취향대로 했겠죠. 그래서 외향적으로 갑자기 확 변하고 속옷에 많이 신경을 쓰고 여자들 남자든 간에 남자들은 뭐 성기확대 수술한다거나 여자들은 가슴 수술한다거나 성형술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런 걸로 많이 눈치를 좀 채시는 것 같아요. 너무 명확한 빼박 증거를 보여줘도 발뺌을 하는 게 배우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증거 무조건 확보하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때 그 상황을 내가 보고서 막 카톡을 봤는데 내가 보고만 덮었어. 막 보고 그냥 나왔어. 그랬을 경우에는 의부증, 의처증으로 오히려 위주책 배우자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제가 봤을 때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이거를 캡처할 수 없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 올리면서 동영상을 찍으시는 게 사실은 가장 명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증거들은 그런 거고 그런 증거 방법을 또 어쩔 수 없이 또 써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